예, 다시 하나하나 본 주제로 가볼까요? 7입니다. 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서 어젯밤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존 6개월 징계에 더해서 1년 더, 그러니까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징계 결정.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에 대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만 봐도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어제 하루가 최악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에서도 졌고 윤리 징계까지 더해졌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 윤리 징계,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기존 6개월 징계가 있었는데 1년 더 추가 징계를 하겠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뭐 원래 예상된 걸로는 일단 뭐 이제 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명 이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됐었죠. 아주 중징계가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른데 이게 이제 1년 정도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아마 고려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5차에 걸친 가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2번은 이준석 대표가 이겼지만, 전 대표가 이겼지만 3번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징계 사항도 아마 본인이 또 가처분을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를 또다시 법정으로 가져갈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왜냐하면 출당이나 제명을 할 경우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좀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 지점을 택한 것 같은데 이 1년이라는 게 아주 묘한 지점입니다. 이게 2024년 1월 달까지 징계거든요. 근데 그해 4월 달에 그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충 이 공천 등등을 따져본다면 실질적으로 아마 출마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총선 출마는 국민의힘은 현재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한 번에 또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징계 자체가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비대위원이나 또 새로 뽑힐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좀 면책될 경우에 또다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건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본인이 5차에 걸친 징계를 거쳐서 당을 얼마나 만장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또 다른 사람과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당이 거의 한 3개월 동안 거의 뭐 이 혼란 상황에 빠져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본인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거는 계속될 거지만 본인이 뭐 반성한다면 반성의 여지는 있겠죠. 이현정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당원권 정지가 1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게 2024년 1월이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복귀는 무산이 됐다. 그러면 총선 3개월 전에 당원권 정지가 끝난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는 총선 출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정치 1차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후년 총선에서 상계동 당선되는 거였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항상 망각하면 안 되는 건요, 이준석이 상계동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선거라는 건, 상계동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된 거는 18제 총선밖에 없어요. 그럼 이준석이 개인적으로 상계동에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당을 바꿔나가겠다. 또 기본적으로 이준석은 최소한 180석 정도 이기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점이 묘하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님,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물론 뭐 윤리위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총선 출마의 가능성까지는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1년 추가 징계한 건 제가 볼 때 절묘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징계를 할 거라는 것은 뭐 다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나 추가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도 있었는데 1년 추가 징계를 함으로써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으로 보면 22대 2024년 총선 바로 직전에 이 징계가 풀리기 때문에 예. 물리적으로 빠듯하긴 하지만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그 기간의 어떤 처신 그리고 행보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언행의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그 주장과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당에 끼친 어떤 누를 끼쳤다든가 아니면 당원들에게 주었던 어떤 언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향후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나 언행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저 시점에 총선 출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놨냐면 총선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 그야말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해야 되는 그 싸움입니다.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도권에서 싸움이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 이준석 대표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MZ세대의 젊은 이대남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지지 그리고 수도권 민심과 관련된 중도 보수의 합리적인 세력들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 것이 그때까지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총선 때 그 당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24년 총선만큼은 질 수 없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라도 같이 데려오는 것이 단 한 석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서면 열어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정치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맞고요. 그래서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가변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예. 2년 뒤에 총선의 긴을 일정 정도 열어놓으면서 향후의 행보를 보겠다. 이런 아주 절묘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좀 보시는 것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짧게 하나 더요. 예.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조언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후의 행보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1승 1패 아니겠습니까? 1차 가처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승리를 했고 어제 가처분에서는 이제 완패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퇴로가 없이 정말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나름의 또 소구력 있는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 지지층들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1년 뒤 또 2년 뒤 국민의힘의 당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또 정치적 재기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 언행의 신중함을 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정치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정치의 기본이 아닙니다. 싸움의 기술을 넘어서서 정치 지도자로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협치하고 포용하고 물러날 땐 물러나고 양보할 땐 양보하고 심지어 희생할 줄도 아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직접적인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 좀 피해가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징계 혹은 가처분 신청 완패 뭐 여러 거 이런저런 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덕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 내분에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는데 정진석 비대위가 어쨌든 뭐 정당성 인정받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소감이 궁금하고요. 대선 활동 같이 하셨던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 받았는데 대해서도 어떤 소감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런 당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윤리 판단을 제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 구장 네. 처장이요. 이거 제가 한 달 전에 경북 칠곡에 가서 이준석 대표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저 아까 나갔던 인터뷰가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책을 거의 다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주로 내용이 지난 대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윤핵관들과의 어떤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가 됐는데 이런 책이 만약에 다 지금 시점에 출간이 된다라면 이 그 일단락 될 것 같던 그 이준석의 난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조금 당내 여러 인사들의 우려를 수용을 한다라면 이 출간 시점을 좀 늦추겠지만 아니면 한 달 전에 예고한 것처럼 올해 안에 책을 출간한다라고 하면 대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써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아직은
휴화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휴화산 회고록 성격이 되겠네요. 또 벌써 뭐 또 다시 국면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이른바 친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여러 인사들은 특히 뭐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럼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느냐고 했고 추미애 전 장관도 못한 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했다. 소송했다고 징계는 추미애 전 장관도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저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했던 가처분에서 기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고 나서는 입장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본인만의 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가까운 의원들이 대신해서 어쩌면 입장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 다시 재차 징계가 나온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당연히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숙고도 하고 있고 고민도 많아서 지금 일단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가 나온 것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절묘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가혹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나왔다고 한다면 가처분을 통해서 이 징계를 또 한 번 다퉈볼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또 승소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봤을 때 징계를 다툴 때 이 징계가 비례 원칙 그러니까 징계 혐의와 관련해서 좀 책임주의에 맞는 또 징계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아닌 당원 자격 정지 1년일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처분을 제기할지 여부 자체도 법률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2024년 다음 총선 공천 얘기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안보의 친일이 어딨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비판하셨습니다. 예. 한미일 훈련이 우리 국익을 해치는 건가요? 마찬가지 뭐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예, 또 보겠습니다. 친족 상돌에 문제 많다. 이번 박송 씨 사례를 통해서 많이 주목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예. 저 집 가서 회 팔아줘야 되겠다. 아산 저 횟집. 사장님 좋아하시겠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불꽃놀이도 좋지만 쓰레기는 치우러 가세요. 맞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는 만큼 더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공중도덕 더 절실합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